랑연 아침 미팅 더 랑연 라이브. 얘가 일부러. 아빠? 뉴스킨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 중 하나는 바로 석세스 트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석세스 트립은 항상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중간 단계에 하나 더 큰 목표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루비 미팅을 통해서 회사가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선물을 하나 주었죠. 바로 엘리트 서밋, 상하이 서밋입니다. 우리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계단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오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상하이 서비스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과 도전을 상상하는 새로운 목표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회사를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도전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번 주 한 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랑현 MC 박명수입니다. 지금 방학이라 애들이 왔다 갔다 하죠. 혹시나 그런 일이 생겨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윤진아 MC님께서 지금 딱 필요한 TRM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프로모션에 큰 힘을 실어주셨죠. 이번 한 주도 그 에너지를 이어받아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액션 굿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나오실 리더 사장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실 분이신데요. 상하이 서밋 발표로 큰 에너지를 받고 활동하고 계시는 SNS 닉네임 뚝딱 간호사 송민선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랑현 사장님들한테 인사 부탁드리고 1분 마이스토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의 1대 스폰서는 김수정 오재수 사장님이시고, 그룹장님은 변육이 윤영승 그룹장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대학병원 수술실 간호사였고, 출산 이후에 원인 없는 부정출혈로 산부인과에서 5년 동안 시술을 하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빈혈로 인한 철분 주사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전혀 건강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었고, 체중 증가만 15kg가 됐었을 때 블로그를 통해서 TR90을 전달을 받았었고, 3개월 만에 12kg 감량하고 체지방률을 9%를 감량을 했었고,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건 병원 치료로 질환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스킨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병원 마케팅 일을 할까라고 알아보던 찰나에 뉴스킨 제품으로 권리소득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었고, 마케팅 대표들은 돈은 많이 벌지만 시간에 쫓겨 건강을 다 잃고 여유로움이 없어 보였고, 뉴스킨 리더들은 매월 들어오는 자산으로 여유로움이 느껴지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뉴스킨 사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노동소득의 한계를 느끼시고 뉴스킨 사업자들의 삶을 보시면서 뉴스킨의 비전을 느끼셨죠.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했듯이 뚝딱 간호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요즘 비즈니스에 거기에 힘을 많이 싣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시고 확장하고 계세요? 제가 SNS를 배워서 한 지가 지금 1년 8개월째 되었고, 저는 릴스를 하나 만들면 5개 채널에 다 올렸었어요. 그 중에서 틱톡이 가장 반응이 좋았고, 지금은 틱톡 라이브를 통해서 7개월째 하고 있는데, 신규 명단은 거기서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요즘에 틱톡에서 명단이 나와서 막 전국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시잖아요. 최근에 매출하신 것도 그렇고. 네네. 어, 틱톡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은요, 물건을 사려고 보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얼마 전에 깨달았고, 아, 이게 보는 시야가 다르구나라고 깨달았었고, 이제 릴스를 만들어서 유입까지 될 때는 뉴스키인 걸 밝히고, 이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라이브는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것만 들고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뉴스킨 거 아니에요? 바로 알아보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뉴스킨을 알고 있던 분들도 저한테 오시는 그 루트가 시간이 되게 단축돼요. 예, 그리고 저를 통해서 만난 분들, 똑같이 건강 측정하고 했던 분들도 거기서 지금 또 1대, 2대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 전 사장님께서 틱톡 라이브를 하시는 거 보고 진짜 놀랬거든요. 분명히 사장님 성격에 저걸 하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시고요. 사장님 성격이 맞으세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이게 제가 라이브를 시작했던 이유가 제 고객이 저한테 왜 선생님은 틱톡 라이브 안 하세요? 다른 뉴스킨더들은 다 하시던데요? 라고 건의를 2번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텐션이 낮고 목소리가 낮은 편이라서 라이브는 막 엄청 막 이렇게 방방거리고 뭔가 막 에너지를 발산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서 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그 고객님한테 언니가 보는 그분 라이브를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하고 제가 봤어요. 봤는데 50대로 보이는 사장님이 미스트를 뿌리시는 거예요. 뉴스킨 미스트.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아, 그러면 저분이 하신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용기를 냈었고, 지금까지 쭉 전 꾸준히 일주일에 2~3번 이상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했었습니다. 그니까요. 전 도대체 카메라 하나 켜놓고 1시간, 2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막 이게 제일 고민이었는데, 저렇게 말 없는 분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고, 저희 팀 전체에 진짜 좋은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랑앤 라이브를 듣고 계시는 모든 리더 사장님들도 아마 저와 같은 고민, 사장님이 처음 시작할 때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라이브를 진행하듯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한테 라이브를 꼭 하셔야 되는 이유를 잠깐 어필해 주시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라이브를 하시는 거를 너무 겁내어 하지 마시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은 필요한 건 준비물은 삼각대와 핸드폰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것도 라이브 지금 물건 파시는 거 지금 실시간 라이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다 물건 팔고 계세요. 다 팔고 있어요. 왜 우리는 못 팔아요? 우리 팔 수 있죠. 그래서 라이브를 할 때 팔로우 수만 50명이 넘으면 돼요. 새로 계정을 만들고. 그럼 릴스를 만들건 뭘 해서 50명은 금방 채울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라이브 할 때 1000명이 넘어야 되는데 틱톡은 50명이면 되니까 진입장벽이 낮아서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드 세대 언니분들도 얼마든지 그냥 켜놓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들고만 있어도 댓글에서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 술술술술 나갈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완벽하게 하지 않더라도 15분, 30분만 해보자. 잠깐 켜보자. 이렇게 용기를 조금만 내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너무 쉽거든요. 해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아,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분이 틱톡 라이브 하면서 말하는 게 진짜 많이 늘었구나. 전혀 떨지도 않고, 그전에는 진짜 뚝딱 간호사가 왜 뚝딱 간호사냐면, 지금 말 그대로 말하면 끊기고, 말하다가 끊기고, 약간 이래서 뚝딱 간호사였거든요. 근데, 와, 라이브 하면서 진짜 많이 성장하신 게 느껴지고, 지금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호소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나도 카메라 켜보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신 것 자체가 우리한테 큰 힘이 되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하이 서밋 발표도 됐고, 또 내년 석세스 트립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목표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대로 된 루비를 리크루팅해서 함께 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 파트너들, 제발 리크루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서밋은 무조건 가실 거죠? 예, 네. 도전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서밋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서밋 도전하는 그 에너지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는 상하이 서밋이라는 주제로 랑앤라이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지사항 넘어가겠습니다.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저는 진짜 자신감 많이 생겼습니다. 송민 선생님 보고요. 지금 이번 공지사항은요, 계속 강조해드릴
회사가 준비해 놓은 프로모션을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엘리트 인센티브라고 하는 제도 아시죠? 신규 BR이면 됩니다. 신규 BR인데 떨어졌다가 다시 독립되신 파트너도 해당이 됩니다. 원래는 막 신규만 했는데 지금은 리스타트도 가능하니까요. 너무 확장이 됐습니다. 8월 1일부터 이미 시작됐죠? 10월 1일자까지. 10월 1일자면 10월 9월 21일까지 10월 21일까지 하면 10월 1일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BR을 달성을 하고 11월과 12월 정기 구매 500이 필요합니다. 정기 구매 500을 하고 총 GSV를 2,000을 해서 마감을 한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10월 1일자까지 독립이 돼서 10일, 12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11월 유지를 하면 10만 원 지급이 되고 12월 유지를 하면 4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2달을 유지해서 보너스를 받아라. 근데 스폰서만 받아가는 게 아니고 독립된 사람도 받아가고 이걸 독립시킨 스폰서도 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총. 그리고 1대 6명까지 리크루팅이 가능하거든요. 1대 6명이면 300만 원까지 나도 받고 파트너들은 50만 원씩 6명이 지급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을 배출한 사람을 크리에이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8월부터 12월까지 누적 정기 구매는 5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5,000. 그러니까 3천씩 5달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받고 파트너도 받는 이 프로모션. 이걸 기억하시고 엘리트 성장 서밋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독립된 파트너 있죠. 독립된 파트너를 2사람을 배출시키시면 됩니다. 10월 1일자로. 그 다음에 원래 11월, 12월 유지를 하면 상하이 트립을 보내주는 그 보너스를 받는데 11월 한 달만 유지를 해도 이 트립을 보내줍니다. 대신에 파트너는 가지 못하고 독립시킨 스폰서, 내가 2명 독립시켰으면 내가 가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5천 정기구매 있어야 되고 15,000 달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7년 1월에 레피스가 마감이 되고 상하이 트립을 2박 3일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한 달만 되면 석세스를 그 이틀을 보내준다고 했지만 2달 다 하자고요. 2달 다 하면 보너스를 100만 원을 받죠. 그 100만 원을 받으면 여기 보면 항공권 미포함이에요. 항공권도 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 추가 여행도 할 수 있는 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한 달로만 목표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차피 내년 1월 달에 레피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시킨 분들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그분들을 도와서 후원을 하면서 밑에서 또 파트너를 찾으면서 유지를 충분히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준비를 이것으로 하면 그냥 내년 석세스트립은 그냥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계단 하나가 더 생긴 것처럼 그 계단 하나 더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년에 발표되는 석세스트립은 그냥 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와 상하이 서밋 이해되셨죠? 제가 중간중간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MC 원픽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MC 원픽으로 제품을 소개해 주실 김수정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김수정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를 먼저 시작할게요. 혹시 화면이 잘 공유가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킨 사업가 김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MC 원픽은 8월 한 달을 뜨겁게 해줄 프로모션 트루페이스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트루페이스 사진에서 보다시피 한 세트 구매했을 때 라인 코렉터 1개 증정해주고요. 리파이닝 토너, 울트라 에센스, 라인 코렉터 3개 묶음을 구매했을 때 정기 구매 10%보다 더 가성비 좋게 프로모션이 준비가 되었거든요. 이번 주 MC 원픽은 이 3가지 제품을 하나씩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리파이닝 토너를 준비해봤는데요. 리파이닝 토너는요, 이 왼쪽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한 장에 이 제품의 특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단계 부스팅 케어, 세안 후 밑에 줄에 보면 세안 후 첫 단계에서 채우는 수분과 광채, 다음 스킨케어 흡수를 위한 프리미엄 프랩 토너다.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단계는요, 말 그대로 세안 후에 처음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부스팅이라는 거는 흡수뿐만 아니라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린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에센스를 받아들일 준비, 피부 밭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180도를 쓴다라고 해도요, 이 리파이닝 토너를 먼저 쓰고 180도 시스템을 쓰셔도 너무 좋고요. 내가 기초 pH 우리 밸런싱 토너 있잖아요. 그 라인을 쓴다라고 했을 때도 이 리파이닝 토너를 기초로 쓰고 사용하셔도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만요. 피부를 사용을 했을 때 세안을 했을 때 피부가 깨끗해지기도 하지만요. 세안 직후에 피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피부 손실이 많아져서 수분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건조해지기도 하고 약간 민감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유효 성분이나 기능성 성분을 바로 피부에 넣어버리면 피부에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고 그 좋은 유효 성분을 다 흡수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펀지가 2개 있는데 하나 스펀지는 삐쩍 말라 있고 하나 스펀지는 어느 정도 수분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스펀지에 제가 이렇게 물을 부었을 때 물을 흡수를 더 잘하는 스펀지는 수분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 스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리파이닝 토너는 삐쩍 마른 이 스펀지 피부 상태에 수분을 어느 정도 채워줘서 다음에 물이 들어왔을 때 에센스가 들어왔을 때 흡수를 잘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정돈이 좀 되나요? 리파이닝 토너는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단 한 번만 사용을 했어도요, 피부 수분이 증가하는 게 33%, 제가 숫자를 안 썼네요. 33%가 증가하고요. 피부 장벽이 17%가 개선이 되고 피부 톤이 12%가 개선된다라는 거는 것을 임상을 통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4주, 8주 사용 후에도 피부가 상태가 좋아지긴 하지만 한 번만 사용했을 때 여자들은 아침에 저녁에 사용했을 때 그 느낌을 가지고 계속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한 번 사용했을 때 이 33%의 수분감이 느껴지니까 화장품을 썼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첫 장에서 피부 수분과 광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광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유리컵이 있어요. 근데 유리컵에 손때가 많이 묻어 있고 먼지가 많이 껴 있으면 묻어 있으면 빛을 유리컵이 받았을 때 반사를 할 때 약간 이 빛이 분사가 돼서 이렇게 퍼져 버려서 이 빛이 유리를 이렇게 빛을 받았을 때 예쁜 빛이 발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채라는 거는 유리컵의 표면이 매끄럽게 거울을 깨끗이 닦았을 때 빛을 받았을 때 사진도 예쁘게 나오는 것처럼 피부 표면이 매끄럽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햇빛을 이렇게 받았을 때 나오는 이 반사하는 빛이 너무나 매끄럽게 예쁘게 광채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피부 표면에 빛을 받으면 약간 칙칙하고 뭔가 좀 어둡고 약간 예쁘지가 않은데 피부결이 정돈이 되고 속에서 수분이 차올라서 그때 빛을 발하는 이 피부 광채는 말도 못하게 우아하고 약간 딱 고급진 피부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해서 메이크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밖에서 그 차오르는 피부결과 피부 수분과 외부의 빛으로 했을 때 내 피부가 가장 아름답게 광채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리파이닝 토너가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이 리파이닝 토너는요. 피부가 프레블렌드라는 기술은 뉴스킨에만 있는 이 기술이고요. 유효 성분을 프레블렌드라는 그 성분으로 딱 감싸서 피부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뉴스킨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사용해서 다음 스킨케어, 다음 에센스를 받아들일 최적의 준비를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수분이나 장벽이나 톤이나 그리고 피부 결을 아주 매끄럽게 정리를 해 주니까 광채가 나는 피부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인트 칠을 할 때 바로 벽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 올록볼록한데 울퉁불퉁한데 닦아내고 구멍 나고 이렇게 이런 데 금간 데를 메꾸는 작업을 하는 거를 리파이닝 토너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좀 정리가 되죠. 리파이닝은 첫 단계 부스팅 케어라고 보시면 되고, 세안하고 첫 번째 사용하는 단계에서 수분과 광채를 잡아주고 다음 스킨케어를 흡수할 수 있게, 다음 스킨케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준비하는 토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토너 3개의 묶음이 19만 8천 원인데 110포인트거든요. 이거 1년치 사시잖아요. 한 사람이 1년치 사시게 되면 440이에요. 근데 이렇게 1년치 쓰는 사람 나 쓰고 4명 찾으면 2000BR이 됩니다. 그러면 상해 서밋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이걸로 우리 8월 한 달,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도 상해 서밋을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품 팁뿐만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상하이 서밋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도 주셨습니다. 제가 엄청 악건성이라서 저 수분 제품이 많은 저 토너 쓰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좀 건성인 사람들 이야기만 하면 다 유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비즈니스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중간에 최은영 리더님이 내가 에뚜루 쓴 이후로 다 젊어졌다고 해요. 이거 쓰고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김수영 리더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성의도 시간인데요. 보상을 이야기하세요입니다. 저는 신보상이 발표된 이후로 기존 보상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나갈 거니까요. 대리점 보상은 간단히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소비자로 받을 수 있는 보상 간단히 이야기하고요. 바로 리드 보너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결국 영업하고 셀링해서 돈 버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1대부터 6대까지 5%의 프랜차이즈 보너스로 돈 버는 일인데 아주 심플하고 빠르게 리드 보너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너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1대는 10% 줍니다. 그리고 2대부터 6대까지 5% 줍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1대 10% 준다는 이야기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신보상 연습을 현장에서 많이 하시다 보면 그게 바로 파트너로 연결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주가 아니죠.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순간에 보상을 입에 달고 사는 우리 리더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우리는 최고의 시스템 랑앤라이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메인 게스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메인 게스트 사장님은 최근에 서울 리더스쿨에서도 맹활약하셨죠. 이번 본사 발표를 통해서 더 큰 힘을 받으시고 비즈니스에 임하시는 리더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지선 리더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 나와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더 네, 젊으셨어요. 감사합니다. 1분 마이스토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OP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지선입니다. 저는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혜주 사장님이시고, 그룹 리더 사장님은 언제나 20대 열정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이주원 김보라 사장님이시고요. 저희 멘토가 요즘은 최은영 사장님이십니다. 저의 전직은 예전에 신약 개발을 하는 박사 연구원이었거든요. 근데 박사를 하다 보니 어떻게 이제 저의 일적인 자체에서 보면 보통 거의 해골 바가지가 그려져 있는 그런 시약들을 한 10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뇌출혈이 왔고, 뇌출혈을 통해서 이 삶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신랑이 에이즈락이 있다. 그래서 당신이 젊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돼서 믿고 싶진 않지만 진짜
이게 믿지는 않지만 믿고 싶은 에이즈락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뇌출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약물로 치료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 두 번째는 이게 뇌의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그 뇌출혈이 된 거를 흡입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두개골 절제 수술을 할 정도로 절제를 해가지고 다 뜯어내고 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당신은 1만 명 중에 한 명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 했는데 제가 뇌출혈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진짜 감사하구나. 파마넥스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요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마이스토리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뇌를 열었다가 닫는 것 자체가 엄청 위험성이 있어서 후유증이 무조건 남거든요. 어눌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작년쯤인가, 그 마인드 360 나올 때쯤에 이지선 리더님을 아마 라이언 라이브에 출연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말씀하시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전 미팅 하면서도 제가 생각을 입으로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마인드 360에 대해서 엄청 심장 떨려 하셨는데 그 이후로 몇 달이 지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또렷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품력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고 얼굴도 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그 고스펙이나 이런 거를 다 뒤로 하고 전업으로 뉴스킨을 하게 되셨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 활동하시는 거 보면 콜드도 진짜 열심히 하시고 막 초대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뭔가 한 분야의 전문가셨던 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그 신념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사장님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은 뭘까요? 아,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어, 초반에는 정말 사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양의 정보를 듣는데 다 알 것 같은데 입에서 나오지 않는 이게 저를 발견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오래 있었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저희도 박사라고 하는 직업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되게 멋있잖아요. 말하자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방석이 있으면 방석이 이렇게 뭔가 포근하게 감싸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뾰족하게 튀어 올라오는 게 지금 방석에 하나 딱 올라온 게 그게 박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뾰족하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얘기할 때 네,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더 옳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환경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 박사님이니까 너무 멋있다?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게 나 스스로보다는 주변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소비자를 만나다 보면 특히 의사 선생님, 박사, 변호사 이런 분들은 다 고인력들은 잘 쉽지 않아요. 인식 바꾸기 쉽지 않아요라고 하는 그런 저도 맞아요. 똑같고 그래서 저도 3개월 동안 저희 신랑하고 싸울 정도로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이제 나와서 보니 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여기에서 또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빼는 작업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만나서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면 내가 더 뺄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더 유연해지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박사라고 하더라도 박사는 약간 10년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해요. 근데 주변에 이제 박사를 안 하는 친구들이든 뭐 이렇게 선후배들을 보면 이미 다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마이너스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출발 자체가 굉장히 바닥에서 출발을 하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일을 그만두다 보니까 수입이 딱 끊기는 그 시점을 몇 년 경험한 한 저로서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나오는 권리 수입에 대한 매력이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너무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지만
저는 제일 잘못하는 게 파는 건데,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공부잖아요. 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공부해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끝까지 해야겠다. 근데 끝을 본 게 공부에서도 끝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도 끝을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끝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고요. 아마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시고, 또 이지한 리더님이 건강해 주셔서 감사하대요. 아, 조경은 님도 찐 멋지시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한 분야에 뭔가 획을 그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일을 그만두게 되니까, 일을 못하게 되니까 소득이 끊기더라. 근데 뉴스키는 권리소득이 들어오는 이 확신으로 모든 걸 걸고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보통으로 하는 게 아니시다 보니까 막 결과들이 막 나와요. 최근에 LOI 스쿨에도 3명이나 초대하시고 그분들을 그냥 초대로 끝난 게 아니고 또 시스템에 안착시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장님 입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분들을 어떻게 안착시켰는지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게 사실은 저도 시스템의 수혜자인 것 같아요. 요즘 뭐 랑연 라이브, 리더스쿨, 엔잡스쿨, 뭐 이렇게 토요일 이렇게 강의들이 있는데 그전에는 그냥 약간 빠지진 않았지만 약간 소비자의 생각이 좀 더 치중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게 리더스쿨이랑 하다 보니까 사장님들의 생각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지라고 하는 게 뭔가 콩깍지가 이렇게 거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랑은 라이브에서 그 차지 사장님이 하실 때 진짜 저도 열심히 한 거 지금 사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열심히는 했는데 뭐가 문제지라고 했는데 성공할 곳에서 열심히 하셔라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아, 내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왔고, 또 정지현 사장님이 그때 리크루팅에 대한 뭐죠? 종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액션보드. 엔잡스쿨에서 대시보드 네. 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엔잡스쿨을 제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멀고, 그리고 밤이 너무 늦고, 저는 이게 뇌출혈이 왔던 게 잠을 못 자가지고 왔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늦게 가서 잠을 늦게 자면 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게 저한테는 그 두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깨지를 못했는데, 제가 리크루팅 하고 싶다 보니까, 정전 사장님이 얘기한 그걸 너무 듣고 싶어서 엔잡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엔잡을 들으면서 또 엔잡에 초대가 되면서 그분이 다음 엔잡에도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그 리크루팅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초대돼서 쭉 연결되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연결하는 그 부분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 부분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리더스쿨에서는 그 뷰티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을 이현주 사장님이 얘기를 했었고, 저도 이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는데, 혼자서 왔다 갔다 하려니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이 안에 가득했었는데, 아, 이게 같이 하게 된다고 하면, 협업도 되지만, 이게 레버리지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뷰티 클래스를 계속 초대를 하면서, 그 리딩을 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초대된 분이, 그분이 원래 예전에도 약간 뉴스킨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데, 언니 이거를 그냥 보지 말고 시스템으로 봐서 아 이걸 어디에 접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분을 모시고 오세요 했는데 정말 모시고 오셨고 그 모시고 온 분이 저 이거 할래요 해서 빼독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갑자기 이분이 결과가 딱 나오니까 다른 분을 또 초대하게 되고 그분을 다시 LOI에 이렇게 초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서 또 결과가 났고, 그걸 보면서 그분도 인식이 다시 바뀌어서, 이분들이 좋아지려면 내가 좋아져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본인도 또 매독이 들어갔고, 또 그래서 이제 BR이 창출이 되면서 이분들을 계속 사업 설명에 계속 초대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분도 또한 이제 뭔가 이렇게 뛰는 리더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요즘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 느낌이 어딜 아니고 실제로 가면, 지금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뛰고 있는 게 막 보이니까 저도 신이 나고, 또 그분을 통해서도 계속 이렇게 시스템에 안착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어 봅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너무 감사한 거는 요번에
상하이 서밋이 나오면서 저의 말에 힘이 더 실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가를 찾는 거에 대한 포커스가 좀 더 집중이 되는 저의 언어가 집중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신나는 것 같아요. 네. 말씀 중에 핵심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기존에는 소비자한테 집중을 하다가 시스템에 참여하다 보니까 리더 사장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아, 내가 왜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올까 고민해 보니까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초대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분들 역시 초대됐다가 아, 이건 사업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그분들이 또 누군가를 초대해서 시스템에 계속 사람을 데려온 걸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 혼자 할 수 없는 비즈니스를 깨닫고 시스템에 집중하고 시스템에 초대했더니 그들도 시스템에 담아지더라. 그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람을 내 파트너를 만들려면 여기 데리고 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인식을 다 모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중간에 말씀하셨듯이 서밋, 그 상하이 서밋을 들으시고 말에 힘이 실린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시길래 말에 힘이 실리세요? 상하이 서밋이 사장님한테 어떤 영향을 줬어요? 제가 이 상하이 서밋은 이게 아부다비를 목표를 하고 가는 길이 저의 안에 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기 시장, 처음 그럴 수 있죠. 하는 사람들일 때. 근데 중간 단계가 딱 있다 보니까, 아니, 두 명, 이분들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분도 신나고, 저도 신나는 게 느껴지는데, 그냥 소비자로서의 생각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사업가로서의 생각을 더 심어주다 보니까 본인들이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 요렇게 가면 상하이에서 요렇게 점프가 쉽다라는, 아부다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더 쉬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처음에 아부다비는 얘기 안 한 건 아닌데, 그 아부다비를 상하이를 통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게 더 명확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가 좀 더 힘이 실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나는 석세스 트립을 도전을 하는데 내 파트너는 석세스 트립을 가자고 하기엔 너무 멀고. 음,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근데 사실은 그 정도를 했다면 다른 그 한 단계 더 오를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중간 다리 하나가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만 라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도전하는 파트너 한 사람 있으면 1만 라인 되는 거 아시죠? 음, 본인 3천, 그 다음에 파트너 2명이 3천 하면 9천이잖아요. 음, 조금만 노력하면 1만인 거예요. 맞아요. 1만 레그를 이렇게 이런 목표를 함께 도전하면서 만드는 전략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음, 실제로 그걸 전략을 실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어, 그리고 사장님께서 직접 이제 성화를 간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아까 영상도 보셨듯이. 너무 떨리고, 예전에는 혼자 가야지라는 생각이 더 많았다면, 나 혼자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많았다면, 이분들하고 같이 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 석세스 트립은 아무리 노력해도 보통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나 혼자 가잖아요. 근데 이런 프로모션이 내년에도 계속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프로모션 잘 적응을 하면 내년에 내가 파트너가 한 명밖에 없지만 그분들이 도전하고 그 파트너가 또 도전하면 순식간에 이 중간 트립으로 인해서 조직이 확장이 확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상상하시면서 지금 도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몇 분과 함께 상하이 서밋을 가고 싶으세요? 저요. 네, 저는 6명과 함께 가고 싶은데요. 네, 제가 그 루비 미팅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이는 영역으로 바꾸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확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네. 6대 5%를 보고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6대 5%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내신 분들이 여기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전환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는 없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다면, 내가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의 영역을 보이는 영역으로 빠르게 진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니까 이거를 이분들한테도
그림을 그려주는 거를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그림을 못 그려줬다면, 이제 제가 그려지니까 그거를 그려줄 수 있어서, 이분들과 같이, 한 6분과 같이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되게 네, 많이 들고 꼭 있습니다. 그렇게 되실 겁니다. 6명이면 그들이 2명씩 하는 거니까 6명 더하기 12명이잖아요? 네. 그럼 20명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음, 네, 20명 조직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꼭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게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표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목표는 이미 이야기하셨죠? 이미 얘기했지만, 네. 6명과 함께 가고, 그리고 이제 아부다비에도 같이 두 분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건데, 지금은 이 소비자보다, 어,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을 더 찾고 싶은 이 꿈이 더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보상을 가슴 떨리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비즈니스 쪽으로 거듭나셨고요. 그 모든 목표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상하이 서밋이라는 주제로 랑앤라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 집중하시다가 시스템에서 비즈니스에 집중하게 되셨고, 그 비즈니스의 에너지를 가지고 초대를 하셨고, 지금은 파트너 사님들이 시스템에 안착되고 있는 이야기를 이지선 리더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탑 리더 스피치 시간입니다. 항상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우리 모두의 리더 조기철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첫째 주고, 오늘은 대부분 일반인들은 휴가 가는 시즌이죠. 우리 같이 우리도 일반인인데,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7월 말 8월 초 이게 휴가 시즌이죠. 휴가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시죠? 그건 이렇게 진화가 돼서 비즈니스 하는데 진화가 돼서 이렇게 줌이나 이런 환경들이 어디서나 내가 휴가에 가서도 아니 어디 가서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아침 미팅에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참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좋아진 거예요. 예. 이지선 사장님, 2명은 좀 쉽고 3명은 어려워요. 이게 참 관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 피라미드가 되나? 그 바이너리가 그 2개씩 하라 그러잖아요. 많이 할 것도 없고 2명만 데리고 오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되나 보네. 하여튼간 우리도 그러면 라피즈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나? 이 관점이거든. 왜냐하면 쉽게 느낀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쉽게 느끼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루비가 되는 거니까. 하여튼간 좋은 관점이었습니다. 또 근데 아까 6명을 데리고 간다 그랬는데 아부다비가 좀 멀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부다비가 이렇게 멀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아부다비 같이 갈 거예요. 또 거기 하시는 분들도 2명 리크루팅 하는데 3명 못 하겠어요? 그렇죠? 한 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 명을 리크루팅을 성공하냐 안 하냐가 그게 사실은 처음에 되게 중요합니다. 데몬도 첫 번째 판매가 일어날 때, AR도 첫 번째 일어날 때, 그게 사람한테 자신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한 명도 BR, LY가 한 명 들어온다? 그거는 굉장히 큰 자신감이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막 할 수 있게 되죠. 오늘 제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 리더 스피치를 하는 이유는 이번 주 주제가 상해, 상하이 뭡니까? 상하이 서밋입니까? 상하이 성장 서밋입니까? 상하이 상하이, 서밋입니다. 상하이 서밋인가요? 네. 상하이 서밋을 잡았잖아요. 제가 단기 프로모션 같은 거를 리더 스피치 때 막 얘기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리더 스피치 때
상하이 서밋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프로모션이나 제품 프로모션이랑은 사뭇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강조하고 여기 여러분들이 왜 다 거기 상하이 서밋에 참여해야 되는가? 그걸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일단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상하이 엘리트 성장 서밋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상하이 엘리트, 아니다. 상하이가 아니고 엘리트 성장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엘리트 성장 서밋, 엘리트 성장 인센티브. 인센티브는 해당자건 뭐 크리에이터건 현금으로 캐시로 보상을 한다는 말이고요. 서밋은 말 그대로 서밋에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왜 회사는 하려고 하냐? 그냥 돈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한 명 독립했다고 해서 10만 원, 40만 원 해가지고 한꺼번에 50만 원, 3명 하면 150만 원, 6명 하면 300만 원 이렇게 내가 리크루팅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커미션도 받지만 그 외에 인센티브를 주는 보상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잠깐 있는 거니까. 내년에 없어지면 또 뭐라 그러나 상실에 대한 게 더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리더 스피치 할 때 얘기를 안 했는데 엘, 엘리트 성장 서밋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내년에 새로운 보상 플랜이 바뀌죠. 2027년도서부터 신보상이 바뀌죠. 신보상이 바뀌면 엘리트란 말을 좀 듣게 되실 거예요. 엘리트 BR, 엘리트 서밋, 팀 엘리트,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엘리트란 말이 이 핀에 나와요. 지금까지는 루비가 되면 석세스 트립을 첫 번째 도전 과제로 진행했지만 그 과정 중에 하나인 엘리트 서밋이라고 하는 거를 회사는 6개월에 한 번씩 마감을 줘서 가려고 해요. 사람들한테 일종의 옛날로 치면 뉴캠프 같은 거 일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 할지 외국에서 할지 그건 정확히 지금 결정된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1박 2일 됐건 2박 3일이 됐건 회사는 엘리트 서밋이라고 하는 거를 할 거야.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 엘리트 BR이 되면 그러니까 평생 한 번이죠. 내가 골든 라피즈가 됐어. 그럼 엘리트 서밋에 참여하는 거죠. 또 7월에서 12월까지 엘리트 서밋이 저기 골든 라피즈가 됐어. 그러면 엘리트 서밋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중간 루비가 되기 전 단계로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기존의 사업자들은 지금 나는 골드 라피즈 다 지났는데 나는 혜택이 없지 않냐. 이미 지나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답이라 그럴까요? 회사가 그 보답 같은 거를 이번에 상하이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의 핀이 블루 다이아몬드이건 아니면 골드이건 라피즈이건 상관없이 요 8월서부터 10월 21일까지 이렇게 새로운 비아를 2명 이상 배출하면 어, 2명 이상 배출하면 상하이의 서밋에 여러분들은 못 다녀왔으니까 지금부터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녀오겠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은 못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밋을 한 번을 진행하려고 모아서 한 번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답의 의미도 있지만 제가 왜 상하이 서밋에 여러분들이 엘리트 서밋에 꼭 참여해야 된다고 느끼냐면 2027년도서부터 생기는 보상 플랜에 대한 모의고사 같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조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상하이 서밋에 나와 누구가 같이 갈 거다라고 하는 거를 탑리더들이 취합을 해서 이거를 목표로 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27년도에 있을 새로운 보상이 바뀌어도 뜨뜻미지근할지 똑같을지 아니면 아 이거 된다 방향을 바꿨다 라고 하는 전환점이 될지를 그거를 가르는 게 상하이 서밋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하이 서밋 가는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도 그렇고 이번 주 토요일도 그렇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 사실은 다음 주에 상하이를 가요.
다음 주에 상하이 가서 뭐 서밋이 있어요. 그때 서밋이 각 나라들 리더들이 참여한 서밋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서밋 상하이 서밋에 우리가 몇 어카운트가 가냐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검증 모의고사를 테스트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어, 내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27년 신보상의 모의고사 성격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참 이유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시스템 사업자로서의 책임감입니다.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데 다이아몬드야. 여기 못 옵니다. 거의 대부분 안 올 거예요. 아, 못 올 거예요. 왜냐하면 신규 리크루팅을 2명 해야 되니까. 500만 장자다? 못 오는 사람이 부지기 줄 겁니다. 상하이 서밋에.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집중하지 않으면 이 모의고사는 통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 요청하는 거예요. 야, 여기는 기존 시스템 사업자라면 다 가야 된다. 기필코 가야 된다. 응. 그리고 사실 조건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12월 21일까지 사업자 한 명 만들고 11월 한 달만 유지해도 돼요. 12월까지 안 가도 되긴 되는데 우리는 12월까지는 우리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해야지, 그렇죠?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왜 상하이 서밋을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되는가? 특히 시스템 사업자가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스템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리크루팅 하지 않습니다. 리크루팅 할 사람들은 시스템 사업자예요. 이 주식에서는 손바뀜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손바뀜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실 거예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자리 바뀜이 되게 많이 될 겁니다. 앞으로. 어, 핀에 대한 자리 바꿈, 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새로운 보상이 바뀌면.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스템 사업자로서 상하이 엘리트 서밋에 가는 거는 책임감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가져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가 선배 사업자로서의 책임감을, 시스템 사업자로서의 책임감을 갖는 거다. 8년간 보상 플랜 없이 많이들 만났잖아요. 왜냐하면 그 벨로시티 이후로는 보상 플랜이 설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소비자를 만나도 보상 플랜을 설명하지가 않았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한 네모와 동그라미를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평생 내가 사업을 평생 하겠다. 그러면 평생 동그라미와 네모를 그려야 됩니다. 그게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그거를 오랫동안 우리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웠던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동그라미 안 그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루비 미팅에 가서 냅킨에다가 회사가 보상 플랜 새로운 보상 써서 아니, 인수해가지고 줬죠. 너무 너무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냅킨에다 줬잖아요. 그걸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도 냅킨에다가 새로운 보상을 인쇄해서 그걸 우리한테 줬어요. 그 상징하는 게 뭘까요? 냅킨에도 설명 가능한 보상이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그리고 네모를 그리고 해야 된다. 그 다음 주 주제를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 랑연 라이브 주제가 뭐냐면 볼펜을 들어라. 이 누가 할 것 같아요? 아, 내가 목소리 흉내내는데 잘 안 되네. 볼펜을 들어라. 누구 같아요? 네. 문희선 MC가 진행할 거예요. 네. 그 볼펜을 들어라 그 의미가 뭐겠어요? 어디에서건 냅킨이 있건 앞에 뭐가 있건 그냥 어디에서건 여러분들이 동그라미와 네모를 그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년간 긴 시간 동안 보상 플랜을 설명을 제대로 못한 우리들이 제대로 네트워크 사업을 해야 될 모의고사가 상하이 서밋입니다. 이걸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나 동그라미와 네모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최근 10년 동안 PT로 사업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한 10분 정도 일찍 저기 PT를 없애고 스크린에 올리고 칠판에다가 설명을 했어요. 뭘 설명했겠어요? 보상 플랜 설명했어요. 처음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도 칠판에다가 보상 플랜 설명했다고. 그게, 네트워크예요. 우리가 멋지게 사업한다는 건 뭐냐? 내가 죽을 때까지 동그라미 그리고 네모 그리고 그게 정말 멋지게 사업하는 겁니다. 우리 사업은요, 매출이 가능하거나 리크루팅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도 LOI 한 명 들어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 3달 살았다 이랬어요. 왜냐면 3,000포인트 하기가 어려웠으니까 초반에는. 그러니까 LOI가 한 명만 들어오면 밑에 LOI가 들어오니까 한 3달 정도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과정을 겪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크루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2,000포인트만 하면 바로 그냥 사업자가 되니까 이것도 바뀔 겁니다. 내년부터. 어? 아, 그냥 딱 되면, 아, 2달, 3달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바뀌어질 거예요. 리크루팅이 돼야 돼요. 리크루팅이 돼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네모를 그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음, 상하이 서밋 가는 거 다시 한번 8월 달서부터 10월 21일까지 강조합니다. 이렇게 진짜로 강조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꼭 가야 될, 꼭 반드시 시스템 사업자들은 한 명도 빼지 말고 가야 될 2027년 신보상의 모의고사이자 시스템 사업자로서의 책임감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첫 시작을 상하이 서밋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보일 수 있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의도를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성의도를 보상을 이야기하세요라고 했던 이유도 보상을 이야기하지만 조직이 만들어지고 파트너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우리가 보상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조직 구축을 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진짜 많이 주려고 회사가 노력하기 때문에 조직을 잘 구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간은 모두 끝났습니다. 남은 시간도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모든 리더사님들 감사합니다. 네, 음악 공유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민 선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에너지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도전하자고요. 서밋에서 만나겠습니다.